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협회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영리사업,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이 아니라 비영리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고, 2번은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300인이 아니라 이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이란 정관에 대해서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동그라미. 협회는 시도에 지분을 반드시 두어야 하나, X가 되겠죠. 지분은 둘 수 있다지 반드시 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6번.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는 지부는 시도이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X.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한 이 규정은 이 폐지가 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8번.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니까 지부를 둘 수 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회니까 요거는 이 시도의사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고, 협회는 개업공개세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행정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X.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X. 직접 수행할 수 있고,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15일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X.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13번.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보고하고, X가 되겠죠. 등록관청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그라미.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되고,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X가 되겠죠. 협회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로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그라미.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되, 여기 공제로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이렇게 하면 맞는 거죠.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가 아니라 3개월 이내가 되겠죠. 몇 년도의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X가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2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23번.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드는 지급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동그라미.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동그라미.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X가 되겠죠.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 협회와 개업공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동그라미.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연임할 수 없다가 X가 되겠죠.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X 될 수 있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에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에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동그라미. 3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에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동그라미. 3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에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동그라미. 3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에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동그라미. 3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에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동그라미. 3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제사업의 양도를 하라는 얘기는 공제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는 개선 조치가 아니니까 X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에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에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개선 조치에 관한 문제인데 25회 시험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29회 시험에서 똑같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번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조합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겁니다. 39번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 허가주의를 취한다. 설립 허가주의가 아니라 인가주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칙으로서 포상금이 됩니다. 포상금 1번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동그라미. 중개사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X가 되겠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동그라미.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부동산거래일소 결혼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동그라미. 정당한 서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부동산거래일소 결혼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동그라미.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X가 되겠죠.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 X가 되겠죠.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이 아니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X.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동그라미. 포상금은 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해서 기소의 결정을 했으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X. 공소제기, 기소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1번까지 했고 12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그라미.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2건입니다. 그러면 최초로 가야 되겠죠.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X가 되겠죠. 2건이면 최초로 가야 되는 겁니다. 15번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 B를 각각 신고했으나 A는 공소제기, B는 무혐의 처분이면 B 신고분은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포상금은 50만원이 되는데 100만원이니까 X.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갑의 포상금은 50만원, 50만원이 아니라 균등 똑같이 나눠주니까 25만원이 됩니다. 17번 을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뒤를 신고한 이후에 갑도 D를 신고하면은 갑의 포상금은 없는 거죠. 갑의 포상금은 없다. 동그라미.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사실이 여기 등록관청이 발각된 이후에 갑과 을은 이를 공동으로 신고하면 갑은 25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X. 등록관청이 발각된 이후에 신고했으니까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갑은 개설 등록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가 기수의 처분을 받았으면 갑의 포상금은 50만원. 동그라미.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B에 대해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을이 신고했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한 경우에 갑의 포상금은 50만원. 동그라미. 그러니까 갑이 먼저 신고했으니까 포상금은 이 갑이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21번.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시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포상금은 지급하는 거죠. 갑의 포상금은 50만원이다. X가 되겠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으니까 25만원씩 갖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고, 그 다음에 22번. 을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했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 처분, 그러면 D 신고분은 못 받는 거죠.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을의 포상금은 50만원. 동그라미.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은 포상금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갑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1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X.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을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동그라미. 여기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해요. D는 기수의 처분을 받았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갑은 25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동그라미. 균등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을이 신고한 이후에 갑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갑의 포상금은 50만원. X가 되겠죠. 갑은 나중에 신고했으니까, 그러니까 을이 신고한 이후에 갑이 신고했으니까 포상금은 을이 갖는 거지 갑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포상금 제도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휴업 신청 시 수수료 납부하지 않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중개사무소 휴업을 신고하는 자, 수수료 납부하지 않으니까 X. 폐업 신고도 역시 수수료 납부하지 않으니까 납부사항이 아니다. 동그라미.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에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여기서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요거는 이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12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재교부 신청 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X.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X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작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부동산거래일서 결혼행위 신고센터입니다. 부동산거래일서 결혼행위 신고센터에 부동산거래일서 결혼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부동산거래일서 결혼행위의 발생 일시, 장소, 내용,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참고인의 인적사항,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출해야 한다. 동그라미.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동그라미.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동그라미. 신고센터는 시도의사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동그라미.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동그라미.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거래일서 결혼행위 신고센터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벌칙입니다. 벌칙에서 1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예사 1-1에 처한다. 동그라미. 중개인과 직접 거래한 개업공예사는 3-3이죠. 1-1에 처한다. X. 이동에 용이한 임시중개실무를 설치한 개업공예사는 1-1이니까 동그라미. 둘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1-1이니까 동그라미. 임시중개실무를 설치한 개업공예사 1-1이니까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3-3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1-1 X 3-3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1-1 동그라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1에 처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예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는 1-1에 처한다. 동그라미. 여기서 개업공예사가 아닌 자가 포인트가 되겠죠. 11번 개업공예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1에 처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1번까지 살펴봤고, 12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예사는 1-1에 처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예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사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 종망에 공개한 거래정보 사업자는 1-1에 처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중개인과 직접 거래한 개업공예사, 직접 거래니까 요거는 3-3이죠. 1-1에 처한다니까 X.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1-1에 처한다. 동그라미. 16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한 경우는 1-1에 처한다. 동그라미. 17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예사는 1-1에 처한다. 동그라미. 요거는 양도대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1-1에 처한다. 동그라미. 19번 중개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 3-3이니까 1-1에 해당된다. X가 되겠죠.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3-3이니까 3-3에 처한다. 동그라미. 천막 그 밖의 이동이용에 의한 임시중개실물은 1-1이니까 1-1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사물을 광고한 개업공예사는 1-1에 처한다. X. 요거는 허위 광고니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에서는 1-1에 처한다 X가 되겠죠. 3-3입니다. 등록반정 관할구역 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개업공에서는 1-1에 처한다 동그라미. 부동산거래 종목이 이용 및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 종목을 운영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26번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와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맞짱뜨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공제 업무에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건 공인중개사협회죠. 그러니까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X가 됩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세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X. 연수교육을 정당한 세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에서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연수교육을 정당한 세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처분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시도의사가 과태료 처분하는 거죠. 32번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 34번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35번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가 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 의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8번까지 살펴봤고 39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에서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해당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동그라미. 41번 개업공예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예사가 아닌 자입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해당된다 X. 요거는 1-1에 해당되는 거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42번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개업공예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휴업기간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 휴업한 중개업에 재개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세유 동그라미. 휴업기간 변경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세유 동그라미가 되겠죠. 46번 사무소 명칭에 공인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개업공에서는 개업공예사가 사무소 명칭 위반이니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5개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5개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개업공예사, 개업공예사니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48번 개업공예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자는 경우는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 거래당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시도의사가 과태료 처분한다 X가 되겠죠. 요거는 개공사니까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처분하게 됩니다. 부동산거래 종목의 이용 및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 종목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51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맞짱뜨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개업공예사니까 등록관청이랑 맞짱뜨는 거죠. 등록관청이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의사랑 맞짱뜨는 거죠. 그래서 이 X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로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시도의사가 과태료 처분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처분하니까 X.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X.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요게 국토교통부령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벌칙을 전부 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제2편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일 먼저 부동산거래 신고제입니다. 1번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거래 신고라는 경우에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한 토지 취득 신고해야 한다. X. 부동산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 부동산 등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3번 매수인의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 부동산 등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고 대상에 관한 그 지문입니다. 4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이렇게 되니까 신고 대상이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역시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신고 대상이다. 동그라미.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니까 신고 대상이다. 동그라미. 7번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건 이제 분양권이 되는 거죠. 분양권의 매매계약이니까 신고 대상이다. 동그라미.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주택의 매매계약이니까 신고 대상이다. 동그라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임대차계약. 토지임대차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X.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여기는 건물의 매매계약이니까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취득한 입주로 선정된 지위. 그럼 입주권이 되는 거죠. 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취득한 입주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다. 동그라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취득한 입주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그러니까 입주권의 매매계약이니까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다. 동그라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하는 계약.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다. 동그라미. 중개사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개업공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X. 개업공개사가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줬을 때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 이렇게 하면 지방공사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양당사자는 공동으로 X가 됩니다. 지방공사가 신고를 해야 되고 개인은 신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공동중개를 했을 때 부동산거래 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개사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X. 공동으로 중개를 했을 때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거래 당사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그러면 국가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국가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예시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개업공예시 중개 없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타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예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예사가 거래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예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는 거래당사 또는 해당 개업공예사 X가 되겠죠.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고 해당 개업공예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4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25번 거래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하는 사항 요거는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X 신고서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제한 사항은 개발 제한상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27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상 신고 대상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 포함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개업공예사가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한 경우에는 개업공예시의 인적사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동그라미.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29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매매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X가 되겠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에는 이 국가가 신고를 해야 되고 이 다른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개업공예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개업공예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으면은 개업공예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개업공예사의 인적사항과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동그라미. 매매대상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예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수익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거래 신고를 하는 개업공예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여기 중개사무소 수익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X가 되겠죠.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예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당사 일방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동그라미. 거래당사 간 직접 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는 거는 한 사람이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예시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예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예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39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거래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동그라미.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개업공예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예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동그라미. 공동중개를 했을 때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예시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예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소속공예사 및 중개보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내용이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예시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예사가 대행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없다니까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거래 지분의 변경은 변경이니까 변경신고서 제출 사유 동그라미가 됩니다. 계약의 기한 변경은 변경이니까 변경신고서 제출 사유 동그라미. 계약 대상 면적의 변경은 변경이니까 변경신고서 제출 사유 동그라미. 중도금 및 지급일의 변경은 변경이니까 변경신고서 제출 사유 동그라미가 됩니다. 거래상 건축물의 종류는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 사항이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52번 개업공예세의 성명주소, 개업공예세의 성명주소 요거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 사항이다 X, 요거는 변경신고 사항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상 부동산의 면적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 사항이다 동그라미. 거래지분 비율은 이 정정신청 사항이다 동그라미. 거래당사지 전화번호 이 정정신청 사항이다 동그라미. 56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증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는 이 해제 등의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개업공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57번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거래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동그라미가 되고, 그 다음에 거래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이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X가 되겠죠. 집합건축물은 전용 면적을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상 거래금액란은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동그라미. 거래당사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62번 공급계약과 전매계약이 아닌 경우에 공급계약과 전매계약이 아니면 그러면 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되겠죠. 부동산별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격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동그라미. 계약자석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해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이 되겠죠. 연면적을 적는다니까 X.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은 권리가격에 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적는 거죠. 거래금액란은 두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동그라미.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토지에 대해 작성한다 동그라미. 분양금액란은 분양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 X가 되겠죠. 이 분양권인 경우에는 추가부담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거래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하는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X. 신고서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9번 거래상 종류가 공급계약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동그라미.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동그라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 면적 동그라미가 됩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은 신고서 작성사항에 해당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73번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량은 비규제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 표시한다 동그라미. 비규제 지역에서 6억 원 미만인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 요거는 제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고,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 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에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여기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요건 X가 되는 거죠.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는 이거는 매수인이 제출하는 거지 매도인이 제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한 주택인 경우에 체크 표시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5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76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놈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동그라미가 되고 그 다음에 78번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X. 이거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고관청이 요구해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여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X가 되겠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중요한 자료니까 이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요거를 이제 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